어떤 분은 아파 보이는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별로 안 아픈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간단한 사랑니 발치했는데 통증이 오래 가시는 분도 있죠. 통증의 차이는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분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이런 있는 분들을 사랑니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 훈훈한 치과 조은익 원장입니다. 사랑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랑니 발치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걸 제일 궁금해 하세요. 발치할 때 많이 아픈지, 발치하고 나서도 아프다던데.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해본 의사 입장에서 보면 보통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파 보이는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별로 안 아픈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간단한 사랑니 발치했는데 통증이 오래 가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발치 시 아픔 정도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한 명의 사람이 사랑니 발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통증의 차이는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사랑니 발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치아 뿌리가 하치조 신경과 얼마나 가깝게 위치해 있는지입니다. 하치조 신경은 아래 턱뼈를 따라 지나가며 치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사랑니 뿌리가 이 신경에 가까이 있으면 발치 시에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매복의 정도입니다. 잇몸뼈 안에 깊숙이 파묻힌 완전 매복에 가까울수록 잇몸 절개나 물삭제의 범위가 커지면서 발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개와 삭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술 후에 불편감이 클 수 있고요. 따라서 절개를 가장 적게 하고 골삭제를 적게 하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사의 실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요. 저는 최대한 덜 통증이 발생하도록 최소 절개, 최소 골삭제를 목표로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 및 뼈와 치아의 유착 정도입니다. 어린 나이 또는 20대에 사랑니 발치를 하면 상대적으로 사랑니와 뼈와의 유착이 덜 되어서 힘만 조금 주어도 간단하게 쏙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30대, 40대 이후로 넘어갈수록 치조골과 치아가 단단히 붙어 있어 발치가 어려워지고 회복 또한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치아 뿌리의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처음 보시죠? 나는 아닐 거야 싶으실 텐데 엑스레이 찍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 저도 이런 형태이신 분을 벌써 여러 명 봤네요. 사랑니를 발치할 때 뿌리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뿌리 쪽을 더 신경 써서 뽑아야 해요. 그래서 뿌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거나 심하게 휘어 있을수록 치아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야 하므로 수술 시간도 늘어나고 난이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니 발치는 수술이고 출혈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사랑니를 뽑을 때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신병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사랑니 뽑을 때 골다공증, 당뇨까지 고려해야 돼 싶으실 텐데 저도 치과의사 되기 전에는 잘 몰랐죠. 지금까지 말한 거 이외에도 고려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디테일한 건 제가 다 고려할 테니 환자분들은 몸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제가 수술을 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환자분은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사랑니가 4개 이렇게 있는 게 관찰이 되어요. 좀 겁이 많으셔가지고 수면으로 한 번에 뽑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이는 한 20대 중반 정도 된 남성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도 사랑니 자체가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똑바로 난 편이시거든요. 분해 사진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랑니가 위에는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아래도 좀 빼꼼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보인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나이가 어려서 치아의 유착이 좀 덜 하기도 하고 매복의 정도가 조금 얕기도 하고 신경과의 거리는 아래 사랑니는 좀 가깝긴 하긴 한데 그래도 무리 없이 뽑을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면으로 해가지고 사랑니 발치 4개를 이렇게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 시간 자체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환자분이 술 후에 불편감도 크게 없으셔서 만족스럽게 수술이 끝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겁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에 뽑아 드리기도 해요. 발치한 곳이 아무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기가 당분간 좀 불편하실 수 있긴 한데 겁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끝내 드리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은 20대 여성분으로 기억을 해요. 이분도 좀 겁이 많으셔가지고 수면으로 요 사랑니 4개를 다 발치해달라고 오시긴 했어요. 근데 지금 왼쪽 위의 사랑니는 굳이 제가 볼 때 지금 뺄 정도는 아니긴 해서 추후 맹출이 더 되면 뽑자고 했고, 나머지 요 3개의 사랑니는 수면으로 한 번에 발치를 좀 계획해드렸습니다. 역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뼈와 치아 사이의 유착 정도는 좀 약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사랑니 자체가 좀 수평 매복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뼈 삭제나 잇몸 절개가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2차원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신경관이랑 뿌리가 좀 많이 닿아 보이죠. 뽑을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분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사랑니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 매복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좀 수면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사랑니 발치를 진행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3개의 사랑니가 모두 안전하게 발치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발치 후에 환자분 수루 불편감도 크지 않았어서 저도 만족스럽게 수술을 끝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하신 말씀 보시면 원래 다니던 치과에서 사랑니 못 뽑는데요. 양쪽 아래 사랑니 불편해서 뽑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치과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남성분으로 제가 기억은 해요. 위에 사랑니는 너무 매복이 심해서 사실 뽑을 필요는 없었고, 아래 사랑니 2개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유착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발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였고, 이제 매복의 정도 자체도 굉장히 잇몸뼈 아래 깊숙이 묻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경관이랑 거의 감싸고 있을 정도로 뿌리랑 신경관이 맞닿아 있는 모습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발치할 때는 주의를 많이 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분해 사진 보면 치아가 거의 안 보이는 모습, 제가 이분도 수면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2개 다 발치를 진행해 드렸는데 술 후에 이렇게 사랑니가 쏙 잘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상처 치유나 지혈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소독도 조금 여러 번 부르고 약도 조금 센 약으로 드리는 편이에요. 처음 일주일 정도만 조금 불편감이 있으셨는데 일주일 이후부터는 부위가 말끔히 아물고 환자분도 만족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왼쪽 아래 여기 매복 사랑니가 하나 있죠. 근데 앞에 사랑니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도 매복 정도나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 자체는 비슷한데요. 이분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이분은 나이가 일단은 60대 여성분이세요. 치아랑 뼈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기도 했고, 이분이 당뇨가 굉장히 심하게 있으셔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이시고 공복혈당 수치도 굉장히 높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뇨가 있고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사랑니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기존에 먹고 있는 약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술 후에 지혈이 잘 될지나 상처 치유가 잘 될지를 적당한 투약과 그 다음에 내과 혹은 정형외과와의 협진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최소한의 골삭제, 최소 절개가 모든 케이스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 깊게 최소한으로 골삭제 등이 필요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다시 케이스를 보면 매복 정도 자체도 좀 깊고 신경관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분을 수술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했던 것 같고요. 수술 시간 자체는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술 후에 불편감이 크게 없는지 자주 소독하러 불러드렸던 것 같고, 다행히도 상처 치유나 이런 게 2주 내로 잘 완료가 돼서 만족스럽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자주 받아요. 저는 먼저 치아 주변에 염증이 있는지, 사랑니 자체에 충치는 없는지, 나이, 신경,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굳이 발치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반복적인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나 앞으로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커 보인다면 나이가 들기 전에 조기에 발치하는 편이 회복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발치를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기 전 뿌리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빼면 수술 시간과 통증 그리고 신경 손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결국 사랑니 발치는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미리 발치를 고려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신중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술 난이도와 회복 기간이 함께 상승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달라지는 이유와 난이도별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니를 발치할 때 잇몸을 절개하니까 전혀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 중에도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4단계 통증 완화법도 있습니다. 그중 최고는 수면 치료인데요. 수면 치료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에 카드 클릭하시고 영상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끝으로 사랑니 발치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서울 훈훈한 치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치과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